5학년 2학기 과학 2단원 온도와 열 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를 학습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와 온도계, 그리고 두 번째는 열의 이동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특히 열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생긴 구리판을 가열해 보는 실험도 있었지요. 첫 번째, 연도와 온도계에 대한 내용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온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온도에 대해서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뜨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다르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헷갈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온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온도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온도는 숫자에 섭씨도라는 단위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도 C가 있다면 이거를 우리는 섭씨 20도라고 읽게 됩니다. 공기의 온도는 기온, 물의 온도는 수온, 몸의 온도는 체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온도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체온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많이 귀에다가 넣었던 그 귀체온계. 두 번째는 적외선 체온계가 있습니다. 저 빨간 버튼을 누르면 빨간 점이 나오면서 번호 숫자가 앞에 뜨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과학 실험에서 많이 사용했던 알코올 온도계가 있습니다. 귀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을 측정할 때, 그리고 적외선 온도계는요 고체 물질을 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알코올 온도계는요 주로 액체나 기체 물질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코올 온도계는요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걸어놓고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윗부분에 보시면 고리가 있어요. 어딘가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체온계의 가운데 부분을 우리는 몸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빨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액체샘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액체샘에 있는 빨간색 알코올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가운데에 보시면 미세한 관이 있어요. 이 관이 있고 가로로 되어 있는 눈금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액체 기둥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온도계에서 지금 현재 온도를 체크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 위치에서 이 방향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액체 기둥이 끝까지 올라왔는데 그 액체 기둥을 정면에서 바라봐야지 위나 아래에서 바라보면은 다른 온도로 보이게 됩니다. 이 알코올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온도 25도씨, 그러니까 섭씨 25.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열의 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 되는데,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는 비커에 뜨거운 물을 담아 놓고요. 여기에다가 차가운 음료수가 들어있는 병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교과서에선 캔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점점 지났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갖다가 파악을 해볼 건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뜨거웠던 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요. 차가웠던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접촉한 두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까닭은 열이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열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때 열은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체에서는 열이 어떻게 이동할까요? 고체에서는 이런 구리판으로 실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구리판이 가운데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불을 가열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열이 닿았을 때 색깔이 변하는 용지가 붙어 있는 상태였지요. 그랬을 때 점점 하에서 점점 넓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얘를 확대해서 보시면요. 온도가 따뜻해져요. 가열된 부분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으로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점점점 주변으로 열이 이동하니까 주변도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체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근데 위에 보시면 뚫려 있는 부분 쪽으로는 열이 잘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끊겨 있으면 바로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열의 이동 두 번째, 고체 물질의 만약에 종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비커 3개가 있고 따뜻한 물을 담아 놓습니다. 여기에다가 각각 다른 막대를 하나 꽂을 건데 구리판, 유리판, 철판으로 된 막대를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두꺼운 종이로 뚜껑을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열이 전도된다면 점점 구리판, 유리판, 철판이 뜨거워지겠죠? 여기에다가 버터를 절푸덕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구리판, 유리판, 철판에 있는 버터들이 점점 내려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보이지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구리판, 철판, 유리판의 순서대로 더 열이 빠르게 전도가 되는구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과서 막바지에는 열의 이동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는데요. 열의 이동을 줄인다는 것 우리는 단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집에 단열재를 사용하던가 보온병, 그 다음에 도시락통 같은데 단열재가 들어가면 온도를 오래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구나 같은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열의 이동 세 번째, 우리가 이런 물이 끓고 있을 때예요. 그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물이 끓을 때 어떻게 물이 이동하는지를 보시면요. 점점 끓으면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에 있던 친구들이 밀려 내려오게 돼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대류라고 합니다. 아까 고체는 전도, 액체는 대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기체인데요. 기체에선 열이 어떻게 이동할까 해서 봤더니 우리가 알콜 램프를 피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알콜 램프 주변에서 비눗방울을 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냐? 비눗방울이 일부는 떨어지지만 일부는 알콜 램프 위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봤더니 온도가 높은 물체 주변의 공기는 가열이 돼요. 특히나 알콜 램프 같은 경우에 불은 위쪽이 점점 뜨거워지죠. 그랬을 때 가열된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눗방울이 따라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위에 있던 공기는 아래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기체도 액체와 마찬가지로 대류와 같은 방식으로 열이 이동하는구나 를 학습하셨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온도, 온도계, 여러 가지 온도계들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셨고 기체, 액체, 고체에서 어떤 식으로 열이 이동하는가, 전도와 대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셨다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